안녕하십니까. 자, 제1편 핵심 이론인데 필기, 실기 공통된 내용이고요. 제1장에서는 기초화학, 제2장은 화재 예방 및 소화 방법, 3장은 위험물 성질 및 취급입니다. 자, 이게 제1편이고 또 2편에 가서는 위험물 안전 관리법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육의 강의에 자주 쓰이게 될 단어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것이 위험물 성질에 관한 용어입니다. 첫 번째, 활성화 에너지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건 점화 에너지와 같은 말이고, 물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을 때, 자, A라는 물질은 활성화되기 위해서 또는 A라는 물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10 공급을 했을 때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에 B는 에너지를 100을 공급했을 때 활성화된다면, 자, A와 B 중에 누가 더 활성화 잘 되고 잘 연소될까요? 당연히 A겠죠. 에너지를 10만 공급해도 활성화되는 물질이 되니까,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산화력. 산화라는 뜻은 산소를 이용해서 태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소란 말 같은데 산화력, 가연물을 태우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다음에 흡열 반응. 자, 이거 중요합니다. 실기 시험에서는 흡열 반응하는 제1류 위험물이 있는데 그게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자, 흡열 반응이 뭐냐면 어떤 반응을 할 때 원래는 발열, 열을 발생하는 게 원칙이지만 반대로 열을 흡수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면상의 실험 장면을 보여주는데 실험하기 전에는 온도가 100도씨였다. 가정을 하자면. 근데 반응을 끝내고 나서 측정 온도는 10도씨였다. 온도가 내려간 거죠. 이 말은 열을 빼앗긴 겁니다. 따라서 열이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중합 반응은 사류 위험물에서 주로 하는 반응인데 물질의 배수로 반응한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가수분해, 물을 가해서 분해하는 반응. 무상주수. 무상이라는 말과 주수란 말이 있는데, 무상은 안개 무자를 써서 안개 형태로 주수, 물을 뿌리는 행위인데, 자, 물을 뿌리면 물줄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줄기가 굉장히 잘게 부서져서 안개 형태로 뿌려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용융, 목인 상태. 아마 공부를 하시다 보면 융점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자, 이걸 보통 M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멜팅 포인트라고 그러죠. 녹기 시작하는 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융점도 몇 가지 위험물에 대해서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분, 적은 양으로 분산하는 것. 많은 양을 저장을 해놨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미리 처음부터 저장할 때 적은 양으로 분산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촉매. 촉매라는 것이 원래는 정촉매 그리고 부촉매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촉매 그러면 정촉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물질이고, 부촉매는 반대로 반응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게 낮춘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침상결정이란 말은 바늘 모양의 고체, 주로 인류 위험물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고요. 주상결정, 기둥 모양의 고체입니다. 근데 침상결정과 주상결정은 참고하실 뿐이지 시험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깊게 보실 필요는 없겠고요. 냉암소, 차갑고 어두운 장소를 얘기합니다. 동소체,
단체로서, 단체란 말이 뭐냐면 억양에 따라 다른데 단체는 하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것. 단체 그러면 여러 집단이 모인 것 이렇게 되겠죠. 근데 위험물에서는 단체 그러면 자 원소 O로만 되어져 있거나 혹은 S로만 되어져 있거나 P로만 되어져 있거나 이렇게 하나의 원소로만 구성된 것을 단체라고 합니다. 단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단체로서 모양과 성질은 다르지만 최종 연소 생성물 얘들을 태웠을 때 남는 물질이 동일한 것들을 동소체라고 부르죠. 아마 필기 때 공부하셨을 텐데 S는 황이죠. 제1위험물의 황인데 황은 세 가지의 동소체가 있었죠. 사방황, 단사황, 고무상황. 그 셋 다 화학식은 그냥 S로 표현합니다. 단체고요. 모양과 성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S를 연소 태웠을 때는 남는 건 이산화황이라고 하는 SO2만 남게 되니까 얘들을 동소체라고 불렀고요. 자, 또 하나 P로 구성된 물질. 이류위험물 중 P 그러면 적린이었죠. 적린 또는 적인입니다. 근데 삼류위험물에 보면 P4라는 화학식이 있죠. 자, 이건 황린이었습니다. 적린과 황린 역시 P라는 원소 한 개로 되어 있으니까 단체가 만족이 되겠죠. 그리고 모양과 성질 다릅니다. 하지만 P를 산소로 태웠을 때 남는 건 오산화인이라고 하는 P2O5라는 기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도 적린과 황린 역시 관계는 동소체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류위험물 중에서 P4S3입니다. 3황화인, P2S 5개, 5황화인. 이 두 가지의 경우 모양과 성질은 다르고 태웠을 때는 자 P가 O를 만나면 P2O 5개, SO 만나면 SO2 나와서 생성물 똑같죠? 연소했을 때. 하지만 이 두 물질은 동소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유는 단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화학식이 두 개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 이성질체. 조금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 다릅니다. 이성질체는 단체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크실렌이라는 거. 자, 이 벤젠 핵에다가 CH3를 하나 붙이면 톨루엔이 되며 한 개 더 붙이면 크실렌인데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오르토크실렌. 그리고 CH3와 CH3가 한 칸 건너뛰어 있으면은 메타크실렌. 그 다음에 CH3끼리가 이렇게 두 칸을 건너뛰면 파라크실렌으로 부르죠. 이렇게 단체가 아닌 상태에서 동일한 분자식입니다. 얘들은 다 똑같은 화학식 분자식 가지고 있지만 구조나 성질이 다 다르죠. 이런 것들을 이성질체라고 부른다는 거죠. 둘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라고 확실히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육류위험물 질산에 보시면은 부동태라는 것이 나오는데 부동태 막이 형성되어서 더 이상 반응을 진행하지 않는 겁니다. 부동,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좀 쉽겠죠. 다음 소포성, 포를 소멸시키는 성질. 자,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제4류위험물입니다. 제4류위험물 기름은 원래 포를 이용해서 질식 소화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 사류위험물 중에 수용성 물질의 화재 시 일반 포를 이용하면 포가 깨져 버린다는 얘기죠. 포가 소멸되어서 효과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거기에 견딜 수 있는 포를 내알코올포라 불렀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소포성, 포를 소멸시킨다. 이
뜻이고요. 불연성, 당연히 타지 않는 성질, 불연성입니다. 조연성, 도와줄 조자죠. 연소를 도와주는 성질, 주로 산소를 의미합니다. 조해성이라는 거, 수분을 흡수해서 자신이 녹는 성질인데 대표적인 예로는 염화칼슘. 눈이 많이 왔을 때 눈녹이 쓰는 거죠. 얘가 눈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이 염화칼슘이 흡수함으로써 눈도 녹이고 자기도 녹아버리는 성질. 이걸 조해성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물 먹는 하마 있죠. 처음에는 고체 상태의 알갱인데 장롱 속에 넣어두게 되면은 습기를 빨아들여서 녹아버리는 얘기죠. 그래서 물로 바뀌는 성질. 그걸 조해성이라고 하고, 주로 인류 위험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흡습성입니다.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 자, 이렇게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